네, 안녕하세요. 시험 범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2쪽을 펼쳐주세요. 172쪽입니다. 자, 먼저 정보통신기술의 개념. 네,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고, 이때 사용하는 기술을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정보통신 기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안 때문에 1대1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공유가 가능한 것이 정보고요. 그 다음에 송신자와 수신자가 정보를 교환을 하는데 이때는 약속된 신호로 정보를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과거, 편지, 말 뭐 이런 시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발달 과정을 한번 책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가 등장을 합니다. 인간이 근데 맨 처음부터 사용한 문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림, 동굴, 벽화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이 발전된 형태로서 상형 문자, 그림 문자나 상형 문자를 사용을 해서 단순하게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을 남기고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네,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존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그 다음 두 번째, 인쇄술이 발명이 됩니다. 인쇄술이 발명이 되는데 우리나라 금속발자가 세계 최초, 직지 기억하시죠? 우리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중세 후기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기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바로 활판 인쇄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인쇄술 때문에 신문이나 책 등이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읽게 되면서 사람들의 지식 수준, 의식 수준이 향상하는 계기가 됩니다. 실은 이런 것들이 또 다 이제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 다음 근대 후기 들어서 전기 신호를 정보통신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필기한 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네, 1, 2, 3, 4에서 필기한 거 있었는데 미국의 모스 바로 전신기. 네. 그 다음에 안토니오 무치 전화기. 자, 필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75쪽 필기 내용이라고 돼 있죠? 1, 2, 3, 4 돼 있는데 1번 유선 전신기.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유선 먼저고 그 다음에 무선입니다. 이 내용을 해당 페이지에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열고 있는 것들은 만든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전화기 보면 독특하게 발명은 안토니오 무치, 특허는 그레이엄 벨 선생님이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필기를 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못했으면 멈춰놓고 다시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가게 되면 현대. 네, 현대에는 뭐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때문에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달이 가능하게 됐고 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자, 미디어라고 하는데 같은 것끼리 지금 쭉 묶어놨어요. 통신 미디어는 의사소통 가능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인쇄는 말 그대로 인쇄물을 읽음으로써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방송기기. 네, 방송 전파를 여러분들이 시청하면서 어떤 정보를 듣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IPTV하고 당구장 표시가 돼 있어요. 네, 여기도 돼 있고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도 보면 단방향, 쌍방향 통신을 나오는데 IPTV는 기존의 예전의 TV와는 다른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텔레비전이다. 그래서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장 미디어. 네, 저장하는 거죠.
요새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죠. 대부분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었고, 이제는 뭐 클라우드 이렇게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 기기. 정보통신할 수 있는 기기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휴대하기 편리한 애들을 이동통신 기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IoT, 사물 인터넷. 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여기다 밑줄을 쳐볼게요. 네, 사물 인터넷의 개념입니다. 사물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것을 IoT라고 얘기해요. IoT. 자, 다음 페이지. 빅데이터. 그냥 큰 데이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양, 다양한 데이터는 맞아요. 근데 걔를 갖다가 빅데이터는 바로 뭐냐? 그걸 수집을 했으면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추출하는 것.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원리. 우선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기술, 정보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항상 등장하는 순서. 투입, 과정, 산출, 되먹임. 투입, 과정, 산출, 되먹임. 이 과정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구성 요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갔는데요.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드웨어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고 만지고 있는 뭐 키보드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렇게 겉에 구성하고 있는 녀석들을 하드웨어라고 하고, 소프트웨어는 바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거죠. 프로그램. 그래서 하드웨어 구성 요소는 입력, 출력, 처리 이런 장치들이 있고, 입력 장치에는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 얘가 CPU라고 그랬죠. 얘가 CPU고, 자, 이렇게 컴퓨터의 구성 요소. 실은 조금 더 내용이 많아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정보 처리, 말 그대로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컴퓨터가 하는 거. 전송 보내는 거죠. 네, 보내는 거.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한 통신.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서 노트북, 컴퓨터로 통신을 또 합니다. 이때 유선 통신은 바로 뭐냐?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데 보면 랜선이라고 하는 선을 끼워서 그걸로 인터넷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유선 통신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선이 사용이 됩니다. 동축 케이블과 간 케이블이 있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케이블들은 대부분 다 동축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광 케이블은 가정집 기준으로 뭐 홈시어터나 이런 데들 사운드바 뒤에 보면 광 케이블이라고 하는 걸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두 가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선 통신. 네, 여러분 와이파이로 노트북,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이런 거 잡아서 사용하는 것들, 그런 걸 얘기합니다. 아니면 휴대폰. 네. 자, 그리고 정보통신망. 바로 이겁니다. 통신망. 통신하는데 그물처럼 구성되어 있는 망을 얘기하는데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랜. 여러분 컴퓨터 뒤에 꽂혀있는 선 우리 랜선이라고 얘기하죠. 동일중학교 교내망, 교사망, 학내망 이런 것처럼 랜. 정보통신 방식. 크게 단방향과 양방향으로 구분을 합니다. 단방향은 말 그대로 한쪽으로만 보내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보내는 거니까 보내면 그냥 여러분은 보면 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보든지 말든지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단방향인데, 자 여기 보시면 텔레비전,
IPTV 똑같은 TV 같지만 IPTV는 여러분이 보다가 TV 보는 중에도 리모컨을 눌러서 다른 걸 검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맨 처음부터 접속할 때부터 눌러서 원하는 것만 골라서 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TV 같지만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 다음 양방향 같은 경우에는 반, 전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바로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들고 막 휴대폰처럼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먼저 얘기하면 듣고 나서 오버 다시 또 얘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죠. 네, 이런 걸 보고 반이중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이중 통신은 동시에 여러분 휴대전화 들고 서로 통화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전이중 통신입니다. 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우리가 하고 있는 자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실제로 얼굴 보면서 실시간 대화도 가능하고 사진과 동영상과 텍스트 이런 것들 다 주고받죠. 네, 바로 전이중 통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밑줄만 쳐주세요. 인터넷이 뭡니까? 네, 이런 약속에 의해서 인터넷을 하는 겁니다. 월드 와이드 웹. 자, 증강현실 AR. 그럼 VR은 뭐라고 그랬죠? 가상현실. 뒷페이지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그 다음 여러분 잘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네, 원래는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긴 한데 어쨌든 가상. 네, 가상현실이 VR. 화면 보면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VR 기기를 쓰고 놀이기구 같은 걸 타고 있죠. 그 다음 증강현실은 실제 핸드폰으로 바라보는 화면 속에 가상의 포켓몬이 들어와서 이 공간 자체를 증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을 AR, 증강현실, 가상현실, VR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동통신.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어떤 방식으로 통신을 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화기를 가지고 있죠. 네, 얘네들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통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네, 기지국으로 전파를 줍니다. 기지국으로 전파를 줘서 여기 보시면 무선통신망과 유선통신망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가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동통신입니다. 이동통신. 그쵸? 이렇게 전파를 주거니 받거니 하죠. 이동통신망.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이렇게 기지국들은 또 제어국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이동통신은 어떻게 발전이 됐느냐? 네, 1에서 5세대까지 쭉 발전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전송 속도에 따라서 발전 세대를 나눕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기억을 해야 될까요? 뭐 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이거 기억해도 금방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여기 있는 발달 과정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 2, 3, 4, 5세대 앞으로 뭐 5G 우리가 지금 5G 5세대니까 6G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1세대 통신은 음성 통화만 가능했다면 거기에 문자가 추가되고 음성 문자 플러스 이제 데이터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좀 많이 끊기긴 하지만 영상 통화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무슨 시대? 네, 여기서부터 보면 이 스마트폰 물론 3세대 초창기 폰은 본격적인 스마트폰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이때부터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지는 시대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이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영상 통화도 엄청 잘 될 것이고 데이터가 느릴 때는 거기서 유튜브 이런 걸 보면 뭐 재상되는데 한참 걸리고 그러는데 속도가 빨라지니까 영상이 쭉쭉쭉쭉 잘 보일 것이고 더 빨라지니까 고화질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홀로그램은 아직까지 서비스하지는 않는데 사물의 인터넷 이런 것들도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송 속도에 따라서 1에서 5세대로 발전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것들도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통신의 활용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LTE는 여기 보면 요거예요. 4세대. 5세대부터는 그냥
그냥 5G라고 하죠. 네, 여긴 3G라고 했고, voice, VOLT. 목소리가 좀 더 잘 들린대요. 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와이파이, NFC.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는 기술일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에 지금 한 두세 가지밖에 단어가 없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개 추가를 해줬어요. 블루투스, 핫스팟, 미러링. 이 정도는 필기를 해두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기가 5개가 딱 넘죠. 네, 시험 문제 출제도 할 수 있고, 블루투스, 핫스팟, 미러링, 일명 스마트 뷰라고 하기도 하고, 기기마다 조금씩 단어는 다른데 쓰고 계시죠? 자, 그러면 다 쓴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보통신 윤리. 솔직히 여기 틀리는 사람들은 문제를 찍었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풀었는데 틀렸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다 옳은 얘기만 써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읽어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받던 다 알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잘 읽어보시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라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는 뭡니까? 주민번호만 개인정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 전화번호, 학력 이런 거 다 개인정보입니다. 이 개인정보는 원래 목적에 맞춰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을 개통하러 가면 이름, 그 다음 전화번호 당연히 만드는 거고, 납부할 계좌 이런 것들 다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네, 그런 목적과 다르게 사용이 되거나 유출되는 것, 이거를 이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호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로, 네, 약관 보셔야 되고, 비밀번호 다르게 해서 바꾸라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또 사이트마다 다르게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알려줬었고, 요새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잘 요구하지 않아요. 뭐 아이핀 아니면 카카오, 네이버 인증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용 PC에서 금융거래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혹시 공유 폴더나 공유 이런 걸 프로그램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절대로 개인정보를 공유 폴더에 올려놓으면 안 되겠죠. 출처가 불명확한 채로 당연히 내려받으면 안 됩니다. 저작권은 교육을 워낙 많이 받아서, 네, 저작권 침해 사례 보시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와 업로드 중에서는 솔직히 올리는 사람이 더 처벌을 크게 받습니다. 크게 받는데 내려받는 것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법으로 다운받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고요. 특히 업로드 처벌이 크고 다운로드는 웬만하면 넘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안 되는, 다운로드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시험 범위가 끝이에요. 여기 이제 193쪽은 실제 실습하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하지 않았고, NFC의 개념은 앞에서 배웠고, 자, 여기까지 해서 시험 범위 정리를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